10월 30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고해드린 대로 11월 1일 수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장수의 별별 특강을 합니다. 이번 주 제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건입니다. 뒤에 가로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방청객 여러분들과 이렇게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일 수도 있고 참 힘들고 불행일 수도 있다.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녹화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회 안에서 참석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사전 예약해야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391 헝진호라는 한국의 보고잡이 38톤 어선이 납북되어서 그날 아침에 북한이 돌려주겠다 할 때까지, 즉 배는 정확하게 21일 날 납북이 되었다고 하는데, 납포. 그런데 이 배가 지금 북한이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27일 오전 8시입니다. 그러면 엿새가 넘는 기간 동안에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한 줄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유사한 사례, 이번 주말에도 이렇게 배가 뒤집어졌다 해서 수색하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배가 사라지면 곧바로 수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이 한국과 북한의 시스템으로 봐서 공적인 시스템은 차단되어 있지만은 납북이 만약에 되었다면 하루나 이틀쯤 지나면 어떤 행태든지 납북되었다라고 파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납북이 아니었다면 먼 해상에서 한국 배가 침몰해서 실종 상태라고 보도가 나왔겠죠. 제가 그래서 뉴스 브리핑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현 정권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단 글인지 모르겠지만은 포항 MBC에서 방송을 했다 해서 제가 포항 MBC 방송을 쭉 봤는데요. 이전에 어선이 침몰하고 이렇게 실종하고 수색하고 하는 장면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포항 MBC에서 이 391 헝진호 실종에 대해서 해경이 수색 중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봤듯이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이 정권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의 침몰 과정에서,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 원전 폐기물을 싣고 가다가 그랬다. 미국의 잠수함하고 충돌했다. 등등 별별 이야기를 다 했고, 제주 강정기지 철근 때문에 과적으로 침몰했다부터 정말 나올 수 있는 모든 설들은 다 나왔습니다. 외계인이 UFO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라는 거 빼놓고는 정말로 다 나왔습니다. 고래하고 받쳤다 하는 이야기는 안 나왔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촛불로 혁명을 이루어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민주화된 정부에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일들은 정부가 감추거나 속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 그것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언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보고를 최초 보고받았는가에 대한
그 많은 논란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왜 박 정권은 그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데 소극적이냐를 가지고 온갖 의혹이 다 제기되었지요. 마찬가지로 본다면 10명이 탄 어선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걸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27일 날 금요일 날 한 9시경 이후에 이제 배가 한국으로 들어왔죠. 북한이 이제 아침에 보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금요일 날 이제 그 한 9시 이후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7일 날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해양 경찰이 이 배를 인계받아서 속초시에 해경 전용 부두로 호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금요일 날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지금 월요일 3일째입니다.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조사할 게 그렇게 많다고,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경이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거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정부의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기사로는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보도가요, 남북 간의 개선의 신호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둘러싼 미스테리와 언론의 의혹에 대해서 정부가 언론에다가 해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더욱 이상한 거는요, 보수 언론조차도 왜 이 사건이 그동안에 침묵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보수 언론에라도 이 내용이 좀 실려서 왜 이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론이 몰랐다면 정부가 왜 일개 어선이 실종되거나 납북된 데 대해서 보도 통제를 했는가 하는 부분을 공개하라고, 이유를 밝히라고 언론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언론이 알고도 이 사실을 숨겼다면 과거에 한국 어선이 납북되었을 때는 대부분 어선이 납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아직 못 오고 있다, 그리고 언제쯤 왔다라고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돌아올 때까지 언론이 알고도 보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서요, 그렇게 언론에 입막음을 할 만큼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냐. 우리 한국의 역사에 6.25 전쟁 이후 남한 어선이 북측에 납북된 일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수십 차례가 있었을 건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 언론이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쭉 봐도요, 칼럼에서 다루거나 논설에서 다루거나 기사로 다룬 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배는요, 울릉도 이 저동항을 16일에 떠났다고 합니다. 원래 보거잡이 배가요, 굉장히 이 보거대를 따라서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서 멀리 다닙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동해까지 쭉 따라오기도 합니다. 몇십 일씩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어선 중에 하나가 보거잡이 배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보거는 연해에만 있다, 그런데 무슨 깊은 바다에 보거를 잡으러 가느냐 하는데 독도 근처에서 보거가 좀 많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대화태 어장이요. 원래 이 동해 바다 평균 수심이 1400m 되는데 이 대화태는 동해 이 독도 동북방에 한 240km 정도에 있는 한일 공동 수역이고, 그러니까 한국 수역을 벗어났죠. 독도 동북방으로 240km, 굉장히 먼 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속초항에서나 이렇게 옆으로 가려 그러면 한 500km쯤 또 훨씬 더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심이 300에서 한 500m 밖에 안 되고 물고기가 난류하고 한류가 교차해서 굉장히 많이 잡힌다는 어장입니다. 그래서 보고잡이 배가 그 깊은 데 갔다, 이런 어떤 어옥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옥을 제기하려면 정확하게 제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어선은 하루에 한 번씩 수협, 그러니까 수산업협동조합 어업정보통신국에 자기 위치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선 중에서 모든 어선들이 다 이런 통신체계를 갖추어야 멀리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20일 날 오전 10시 19분에 울릉도 북동쪽 183마일 정도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36시간 정도, 정확하게는 36시간하고 한 30분 정도가 경과된 21일 오후 10시 39분까지 이 어선의 위치 보고가 미이행되어서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일 날 아침 8시경에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는 해경이 수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정부 발표의 앞뒤가 맞습니다. 그러면 21일 10시 39분부터 27일 아침 8시까지 지금 장장 6일 이상을 찾고 있었다면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고 난리가 났을 것이고, 북한에 납북이 되었다면 북한에 납북되었다는 보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실종이 되었다면 이 해경의 헬리콥터나 또 해경 배들이 이 배를 이렇게 침몰된 부분 때문에 구조를 하기 위해서, 선원이 10명이면 그 중에 7명이 또 한국 사람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 야단이 나와야 돼요. 지난 주말에 부산 다대포 해변에서 이 30대 여자 한 명이 수영도 못하면서 이 서핑을 한다고 나갔다가 파도에 떠밀려 가가지고 다대포 해상 밖에 2.6km까지 떠밀려 가서 양식장 줄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저녁에 한 7시 반쯤에 6시간 만인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한 명이 사라져도 이 배들이 나서서 또 비행기가 뜨고 이렇게 하는데, 어선이 한 척이 통째로 없어졌으면 먼 해상이기는 하지만은 당연히 수색을 하고 또 일본 쪽에도 협조를 요청해서 좀 찾아달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사들은 유사한 어선 실종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몇 차례 보도가 됩니다. 단계별로요. 그런데 일체 언론에 한 줄도 안 났습니다. 포항 MBC에서 보도했다는 사람, 그게 391 흥진훈 씨 아닌지 찾아서요, 저한테 좀 보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22일 선장의 지인이 울릉도 북동쪽에 370km에서 조업 중이다라는 부분을 해경 쪽에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해경은 22일 날 이걸 전해받았으면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그러면 수색을 종료하고 지금까지는 이 배가
안전하게 조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22일까지 이 보고를 안 했다 칩시다. 22일부터 23일, 4일, 5일, 6일, 7일까지, 27일까지 계속 1일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단지 지인이 선장한테서 조업 중에 있다라고 무선으로 들었겠지요. 무선으로 들었다고만 하는 거 가지고 수색을 안 해요. 1일 보고가 없는데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측에서 이미 21일 날, 그러니까 날이 21일로 바뀌어서 21일 날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납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원주로 끌려가 가지고 이명희 1조로 해서 여관에 갇혀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통신 기록이 검색되지 않고 연락이 이렇게 오랫동안 끊기면 선주가 배가 침몰했다 해서 당연히 선주는 나중에 이 선원이나 배에 대한 이 전부를 책임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라도 한마디로 해경이나 또 정부의 구조를 갖다가 독촉하고 시끄럽게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선원들도요. 그러면 선원들 가족이 그렇게 이 선원들이 다 침몰해서 죽었다, 이렇게 납북되었다 하면 울고불고 하면서 살려라라고 야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6일 동안에요. 이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해야 하는 연락이 오지 않고 22일 날 연락이 됐다, 조업하고 있다더라는 지인 말만 믿고 이미 납치된 배를 22일부터 27일 아침까지 연락이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선주나 가족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에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보면 우리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보면 한국에 도착하면서요, 활짝 웃으면서 폴리스 라인은 쳐져 있죠, 물론. 그러면서 옆에 경찰이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활짝 웃으면서 왔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해경에서 동원한 버스를 타고 가서 북한에 갔다 왔으니까 조사를 해요. 그래도 그런 어떤 조사도 형식적인 조사지 뭐 크게 뭐 그 사이에 간첩이 되어서 왔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납북대가 오면 뭐 그 뒤로는 관찰은 좀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다 모자나 마스크나 후드를 쓰고 청바지에 운동화를 북한에서 줬는가 한국에서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데리고 오다가 줬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바로 촘촘히 가서 저 내리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은 후드, 어떤 분은 모자, 대부분 마스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해경의 요 버스에 타고 해경으로 가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거나 안 그러면 포토 라인의 촬영이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의아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의 몸매가 다 젊은 사람들인데 이 수산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이런 이 열악한 수산 현실상으로 보면 조그마한 배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평균 60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장이 이런 복장으로는 절대 고기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 이 옷까지 다 해줬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요, 정권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